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예. COE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예.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COE는 Cup of Excellence라는 대회 이름이고 ACE라는 Alliance Coffee Excellence ACE라는 이름을 쓰는 단체인데요. 이건 비영리 기구고요. 약 한 20년 전에 네. 브라질에서 처음 대회를 열었어요. 열었던 이유는 사실은 단순해요. 그때 커피 가격이 좀 오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들한테는 제 가격이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중간 마진상이라든지 유통업자들이 착복을 하면서 실제 산지 가격과 소비지의 가격이 이제 괴리가 발생을 한 거죠. 이걸 좀 해결을 해보고자 그 에이스, 즉 COE에서 차라리 농부들한테 얘기를 했죠. 차라리 우리한테 커피를 줘라.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서 좋은 커피가 있다면 제 값을 받아주겠다라는 의도로 한번 첫 대회를 열었는데요. 첫 대회 때는 사실은 그렇게 큰 호응이 있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첫 대회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이제 크게 이제 호응을 얻게 됐는데, 사실은 호응을 얻게 된 계기는 저는 옥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가만 하고 그만뒀다면 아마 뭐 이게 좋은 커피, 나쁜 커피라고 그냥 생각하고 말았을 텐데, 평가를 하고 나서 이것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커피인데 이거 얼마에 가져갈래? 라고 물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 바이어들이 뭐 1,000원이요, 2,000원이요, 3,000원이요 쭉쭉 올라가면서 좋은 커피는 정말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시스템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그 COE의 처음의 의도대로 잘 흘러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에이스라는 비영리 기구에서 COE라는 대회를 만들어서 지금 각 나라별로 이렇게 COE를 진행을 해서 또 매년 좋은 품질의 커피를 골라내고 있는데 이 기준이 누가 정하고 또 어떻게 정해지는지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었어요. 이 트렌드나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커피가 더 좋은 것이냐, 어떤 커피가 더 나쁜 것이냐에 따른 그런 기준을 매기기 위해서 COE에서는 모여서 1년에 한 번 혹은 뭐 2년에 한 번씩 모여서 조금씩 회의를 갖는데요. 그때마다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흔히 말하는 스페셜티라고 하는 기준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한 80점 정도, 이 정도면 좋은 커피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87점 이상의 커피를 COE라는 이름으로 붙여주자라고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프로세스를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농부들이 내 커피 좀 평가해 주세요 라고 제출을 하면 COE에서는 그것을 다 모아요. 다 모아보고 한 몇백 개, 뭐 몇천 명의 농부가 커피를 제출을 하는데, 처음에는 프리셀렉션이라는 그런 세션이 열려요. 그건 뭐냐면 헤드 저지가 한 명이 가서 실제 생두의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일단 육안으로 판별을 합니다. 일단 생두가 좋지 않다면 썩은 게 많이 들어있을 거고 뭐 돌이 많을 거잖아요. 이런 애들은 일단 처음에 쳐내요. 프리셀렉션을 통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 커피를 한 200~300개 정도 추려냅니다. 이게 이제 프리셀렉션이라는 스테이지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그 나라에 있는 좀 센서리 저지 국내 심사관들이 와서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이 커피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되게 좋은 커피다 라고 생각하는 커피를 쭉 모으는데, 그게 바로 말씀드린 87점이에요. 국내 심사관들이 생각하는 87점 이상의 커피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다음 스테이지로 넘기는데요. 이때 아까 말씀하신 국제 심사관들이 전 세계 약 한 10여 개국 혹은 20여 개국에서 한두 명씩 와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바로 COE 대회고요. 이게 바로 3스테이지인 인터내셔널 스테이지라고 부릅니다. 이때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87점 이상으로 최종 판별이 되면, 즉 내셔널 스테이지에서도 87점, 인터내셔널 스테이지에서도 87점 이상이 되면 이제 COE라는 마크를 붙여주고 이제 시장에, 즉 옥션에 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코스타리카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COE 커피를 정하게 되는데 디테일한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서 어떤 형식으로 점수를 체크를 하고 또 어떻게 정해지는지. 처음에 국제 심사관들이 가기 전에 프리셀렉션, 즉 생두가 정상적이냐를 평가하고 헤드 저지가,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 이제 그 나라 협회에서 딱 공항부터 이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심사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매년 심사장의 위치는 사실 달라지긴 해요. 같은 나라라고 해도 그 지역 안에서도 우리나라로 치면 도나 시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데이가 열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드 저지가 이 나라 커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작년 커피랑 비교해서 어떤지도 브리핑을 해주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블라인드 상태에서 먹어보면서 이 정도면 몇 점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요. 이 정도면, 이 나라 커피에서 이 정도면 80점이다. 사실 아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나라별로 커피가 다르기 때문에
부룬디의 80점이 과연 코스타리카의 80점일까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COE에서 90점을 받았다고 해도 사실은 다른 거거든요. 그죠? 서울대에서 90점 받은 사람이랑 그냥 보통 학교에서 90점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학력 차별이 아니라 이미 다른 시험을 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커피도 부룬디의 커피 혹은 뭐 멕시코의 커피 뭐 등등 나라별로 같은 점수라고 해도 다르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이 나라 커피에서 이 정도면 우리가 COE를 줘야 된다는 것을 정하는 자리가 바로 캘리브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인식을 하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면 이제 1라운드로 들어갑니다. 1라운드는 모든 커피가 깔리고요. 모든 커피 중에 이제 87점 이상을 체크를 하고요. 이때 87점 이상이 안 되면 여기서 이제 다 떨어져 나가요. 다시 이제 2라운드로 또 넘어가게 되고요. 2라운드에서 또 다시 랜덤하게 섞어서 또 다시 커핑을 하는데 역시 또 87점 이상이 안 되면 또 걸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라운드는 탑 10, 10개, 살아남은 10개만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유는 탑 10은 좀 더 정확한 점수를 줘야 되고 좀 더 어떻게 보면 농부들한테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3라운드를 통해서 10개만 놓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받은 점수가 최종 점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거는 저도 이제 많이 평가를 하다 보면 일관되게 주는 커피도 있어요. 어떤 커피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가 정말 동일하게 제가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커피는 로스팅의 차이도 있고 또 샘플의 차이도 좀 있으니까 약간씩 편차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이어로서의 입장을 보면 저는 일관되게 준 커피들을 제가 되게 좋아하고요. 그걸 구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커피라는 거는 맛도 중요하지만 컨시스턴시라고 하죠. 일관성도 중요하니까 1라운드에서 87점을 넘었는데 2라운드에서 갑자기 점수가 변해가지고 87점을 못 넘어서 떨어지는 커피들도 있죠. 분명히 있고요. 심지어는 3라운드 탑 10에 들어가서 마지막 2라운드에서 탑 10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3라운드로 넘어갔지만 여기서 탑 10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그냥 결점이 많이 발견돼서 아예 그냥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탈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래는 탑 10의 점수였지만 실제 최종적으로는 많이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1위였던, 12위였던 커피가 탑 10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나중에 3라운드 될 때는 이제 탑 10의 커피까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하시는 거 커피를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드시겠네요. 한 커피당 일단 4잔을 깔아놓게 프로토콜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SCA 같은 경우는 5컵을 평가하지만 COE는 4컵이 일단 프로토콜인데 4컵을 놓고 한 라운드에 보통 10개에서 한 12개 정도의 커피가 깔리니까 또 그게 이제 4잔이 있으니까요. 한 테이블만 가도 40, 50개가 깔리는 거고요. 그게 라운드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 되게 피곤하기는 해요. 일단 멀리서 왔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은 특히 시차가 반대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캘리브레이션 데이를 거치면서 조금 피로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되게 피곤한 상태고요.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멍할 때도 많은데 평가할 때는 그래서 먹을 걸 참 많이 줍니다. 일단 먹을 게 자극적인 건 당연히 먹을 수 없지만 과일이라든지 잠을 깰 수 있을 그런 음식들이 항상 놓여져 있고요. 한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쉬면서 계속 음식을 섭취하고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또 재밌는 건 나라에 따라서 저녁 때는 또 이렇게 파티 같은 것도 해요. 물론 뭐 술 같은 걸 많이 먹긴 힘들지만 그 나라 뭐 전통 춤을 같이 춰본다든지 하면서 조금 색다른 경험도 할 수 있고 그런 점이 참 또 한편으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90점 이상을 받으면 프레지덴셜이라는 마크를 붙여줘요. 이렇게 되면 무슨 점이 달라지냐면 랏을 2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겨요. 그 말인즉슨 예전에는 90점 이상이라 그래도 한 랏으로 판매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돈 많은 사람들만 또 독점을 하는 또 그런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또 바이어 입장에서도 되게 불만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2개로 나눠서 사이좋게 나눠 가져라 라는 의미로 90점 이상 되는 커피는 또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물론 3등 이내에 든 커피만 해당이 되고요. 3위 밑은 다 하나의 랏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설명을 디테일하게 듣기만 해도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이 COE 커피가 정해지는데 이게 실제로 대표님이 느끼시기에 농부의 어떤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좋은 커피가 시장에서 올바르게 대우를 받는 것, 정당하게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이 COE가 얼만큼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농부, 즉 예를 들어서 분홍인 경우, 원래부터 돈이 많았던 농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원래 많았던 돈에서 옥션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그냥 조금 더 많은 돈을 얻을 뿐 이 정도까지의 영향밖에 안 준다면 몇 년 전이었는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016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온두라스 COE가 열렸었는데 그때 이제 마리사벨이라는 그 농부가 여자 농부가 처음으로 1등을 차지해요. 바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농장일 텐데 까바에로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는 농장인데요. 그 농장이
지금도 깨지지 않는 온두라스의 그 최고가 기록을 갖고 있어요. 120달러가 넘는 가격으로 낙찰이 돼요. 파운드당. 그러니까 약 실제 원가는 들어오면 3, 40만 원은 훌쩍 넘는 가격인데 벌써 그게 한 4, 5년 전이니까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가격에 낙찰이 되는데 그 전까지 그들은 참 어려웠다고 해요. 온두라스라는 나라 자체가 일단 힘들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되게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COE에서 한번 우승을 한 이후에 큰 어떻게 영예와 그 부를 한번 얻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이게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할 일들을 찾아내고 또 다른 농부들을 도와주고 또 그걸 통해서 온두라스의 커피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단지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그 지역 사회의 그런 부를 축적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좋은 대회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느꼈었고요. 그 이외에도 정말 많은 나라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혼자 돈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의 그 파티, 축제처럼 열면서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 대회는 참 뜻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I'm sorry, my actions they haunt me.